80에서 90%는 결국 끝내 목숨을 잃더라. 총독보다 급하죠. 우리 일본 보고 책임 묻지 마. 파리 때문에 그런 거야. 아까 파리를 잡았어야지. (1821년에) 이제 평안도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당시 이 콜레라라는 병은 이제 유럽이나 중국 대륙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그 교통로가 되는 평안도가 항상 집중타를 맞습니다. 그래서 1821년에 이제 평양 감사가 이제 중앙 정부에 이제 보고를 올리는데 평양에서 이 콜레라에 걸린 사람의 10중 8구, 약 80에서 90%는 결국 끝내 목숨을 잃더라.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1850년경 그때 이제 아마 이제 전 세계적으로 3차 대유행 때인데요. 이 시절에는 평안도에서 약 50만 명이 죽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요 증상이 뭐냐면 구토와 설사예요. 이 병이 몇 시간 만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염되고 몇 시간 치사율이 만에. 그렇게요? 예. 결국 이제 죽을 때 사인은 탈수 또는 영양실조 이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그렇게 정말 정체 모를 질병이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여놓고 가니까 이거 참 괴상한 질병이다. 예, 그래서 괴질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명사인데 사실은 보통 명사인데 마치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이제 부르다가 쥐통 또는 쥐병. 쥐가 밤에 우리 사람의 발이나 다리를 물었을 때 그 쥐에 있는 아주 나쁜 귀신이 그때 이 귀신이 들어와서 사람 뱃속으로 올라와가지고 마구잡이로 정말 네. 장난질을 친다. 그래서 이제 이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콜레라 그때 19세기면은 제중원 설립식이랑 좀 맞물리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이 그럼요. 드는데요. 예, 예. 제중원이 생기고 그다음에 제중원에는 이제 미국인 의사들이 있잖아요. 네. 전염병을 또 알고 있으니까 네. 좀 대응이 달라지죠. 먼저 근데, 접했을 거니까. 그럼요. 네. 국립병원이니까 예, 이제 정부 측하고 얘기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알리는 거죠. 예방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을 꼭 반드시 끓여 먹어라. 그다음에 집 주변에 그리고 이제 하수구 같은데 이런 네. 데 석회를 뿌려라.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손 씻기라든가 집안 내에서의 어떤 장소나 아니면 그 개인 위생 이런 거에 대한 뭐 주의, 지침 이런 것들을 이제 주게 되는 거고요. 이 호열자병 콜레라로 인해서 이 운명이 좀 바뀐 지식인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1902년에 이제 평안북도 정주라는 곳에 11살짜리 이제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와 엄마 두 분이 콜레라 때문에 며칠 간격으로 다 희생됐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장례를 네.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저 마을이 옛날엔 다 그래요. 옛날엔 이제 집성촌이라고 해서 이웃이 곧 친척이에요. 그래서 사이좋게 지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콜레라 때문에, 그죠? 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 소년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나중에 커서 성공해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그걸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응징을 하겠다. 예,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 소년이 불과 몇 년 만에 네. 우리나라 최고의 문학가, 최고의 지식인, 최고의 언론인, 도산한창호의 수제자, 마지막에는 악명 높은 친일파. 누군지 아시겠어요? 춘원. 춘원 이광수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도 혼란스러운데 콜레라가 창궐하면서 더 혼란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1905년에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사실상 우리 국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콜레라까지 이제 또 등장을 한 거잖아요. 이 매국노들의 또 이 콜레라 대응법이 또 화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하여튼 한번 같이 보시죠. 총리 대신 이완용은 거액을 들여 새 집을 매입했는데 괴질이 무서워 이사를 미뤘고 무당을 불러 구판에 버렸다더라. 내부 대신 박재수는 괴질을 피하기 위해 손님을 받지 않았는데 일본인인 경우는 즉시 만난다더라. 왜요? 왜죠? 일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요. 이미 저 이완용, 박재수는 다 을사오적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미 아주 악명 높은 친일파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 네. 3.1 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에도 콜레라가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1919년에 사망자가 11,000여 명.
그다음에 1920년에 13,000여 명. 저 흰옷 입은 분들이 모자 쓴 사람들이 위생경찰이라고 해가지고요. 식민지 시절에는 위생 업무를 경찰들이 담당했습니다. 이제 집집마다 저 초가집들 이제 돌아다니면서 콜레라로 인해서 죽은 사람 또는 콜레라에 좀 걸린 사람들을 이제 적발하는 거죠. 예. 지금 저기 들것에 네. 예, 거기에 이제 콜레라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독하고 나중에는 불태웁니다. 시신도 그다음에 저 집도 심한 경우에는 마을 전체를 불태우기도 해요. 요거는 동네마다 민가들을 징발해가지고 네. 임시 격리 병사로 만들어요. 콜레라에 걸렸는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네. 저쪽에 모아놓고 치료보다는 격리죠. 격리. 네. 그러다가 이제 누가 또 죽으면 저 안에서 누가 죽으면 바로 또 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다가 1921년에는 이제 박멸운동이 일어나거든요. 네. 어떤 운동인가요? 자, 요게 이제 1921년 5월에 네. 한 신문에 실린 사설인데요. 그 사설 제목이 괴질과 파리, 네. 콜레라와 파리라는 뜻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대의 반체제 세력은 뭔지 아세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에요. 심각한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걸 왕이나 대통령이나 정부가 제대로 그걸 통제하지도 못하고 예, 엉망진창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 네. 그러면 조만간 그 백성들은, 그 국민들은 당연히 나라님을 욕하고 비판하고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5월에 겨우겨우 잠재웠는데 7월부터 콜레라가 발생합니다. 총독부가 급하죠. 급해요. 그래서 조선 백성들이요, 너네들이 콜레라 때문에 죽고 힘들었던 거 우리 일본 보고 책임 묻지 마. 파리 때문에 그런 거야. 아까 파리를 잡았어야지. 얼마 전 당국이 파리를 잡아 경성부청으로 가져오면 한 마리에 3리를 주겠다면서 파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런데 주민들이 파리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오자 당국은 상금을 주겠다던 당초 약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파리 한 마리에 그토록 많이 보상하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약속을 어긴 것은 더 어리석은 짓이었다. 파리 박멸운동 자체는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당국은 조선인 동네에 우물과 쓰레기가 몇 주 동안 쌓여 넘쳐나는데도 이를 치우지 않고 있다. 파리를 박멸하자고 하면서 파리들의 온상은 치우질 않아요. 네, 계속 챙겨날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제 한국인 동네는 안 치운다라는 거죠. 이게 민족차별이죠, 결국. 그러다가 해방되고 나서는 콜레라가 없어졌다고 하던데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1946년에 또 콜레라가 엄청나게 또 우리를 괴롭혔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뭐냐면요. 네. 이게 뭐 대륙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평안도, 항해도가 집중텔을 받는다는데요. 저 때는 다릅니다. 해방이 되니까 네. 일본에 가 있던 뭐 동포들, 뭐 중국에 가 있던 동포들, 뭐 이런 분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들어오면 어디로 오겠습니까? 남한에? 부산이나 부산이죠. 그래서 저 때가 부산으로 콜레라가 상륙한 첫 번째 경우입니다. 아마 이 콜레라균이 이제 사람과 사람을 감염시키면서 점점 더 이게 네. 세지는 모양이에요. 근데 안쪽으로. 부산으로 상륙했는데 집중탄을 맞은 건 대구와 경북이었어요. 예. 해방이 되고 나서 대구와 인근 지역에 콜레라가 유행했다.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인데다가 당시 상하수도나 화장실이 지금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미비했기 때문에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다. 사실 저 당시 대구 경북이 이제 콜레라만으로도 참 어려운데 네. 이게 흉년까지 겹치면서 이게 이제 식량 문제까지 발생하거든요. 예, 농민들이 미 군정청에 대해서 요즘으로 하면 데모를 하는 거죠. 네. 경찰의 과잉 진압,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대구 경북을 완전히 무정부 상태로 몰아넣었어요. 그 정점이 10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10월 1일 대구 인민폭동이라고도 부르고 그랬었는데요. 콜레라에 식량 문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대구 경북이 저 시절에 굉장히 아주 그 고통스러운 그런 그 시기를 겪었죠. 예. 그러다가 그럼 콜레라는 언제쯤 종식됐나요? 콜레라는 1970년대까지도 있었어요. 예, 한 70년대를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이제 모습을 감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이 간단합니다. 사실은 경제력이에요. 경제력이 높아지니까 집도, 그다음에 어떤 위생 상태도, 그다음에 나의 사람들의 영양 상태도, 이 모든 게 더 높아지고 의식 수준도 높아지고 다 네. 높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콜레라 같은 후진국형 이 전염병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상대가 못 되는 이런 시대로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곧 전염병의 역사라는 말이 더 와닿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도 재미있는 흥미로운 의학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